자, 11번 한번 봅시다. 자, 11번을 보면요.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나오고요. 제1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 이런 단어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제1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할 때에는요.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 있었죠. 15족과 16족 사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족과 13족 사이에 예외 구간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이온화 에너지의 패턴 2주기를 하나 그려보면요. 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보다 감소하죠. 중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감소하죠.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껍질이 바뀌니까 확 떨어지죠.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시험은 여기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나왔네요. 예외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느끼시겠죠? 실제로 디귿을 보면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C가 B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제1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이온화 했을 때 A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답이 딱 나오네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경우에서 하나를 떼버리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제1이온화 에너지일 때 여기라면 제2이온화 에너지일 때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A는 나트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자, 두 번째는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효 핵전화가 더 크다는 말은 양성자 숫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더 많다. 그러면 남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12번인 마그네슘과 13번인 알루미늄밖에 없는데 누가 더 커요? 그렇죠. B가 알루미늄이 되고 C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찾았습니다. 자, 여기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족을 따라가잖아요. 나트륨은 1족이죠.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3족이죠. 그래서 3개. C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2족, 2개. 이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큽니다. 3개로 가장 큽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은 A가 나트륨이고 C가 마그네슘이잖아요. 양성자 개수로 결정이 돼요. 나트륨은 11개, 마그네슘이 12개니까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요? 마그네슘이 더 세게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나트륨이 더 크게 됩니다. 맞고요. 제1이온화 에너지 C는 마그네슘이고요. B는 알루미늄이에요. 자,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네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자,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온리 금속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액체 상태가 될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소위 이온 결정이죠. 그 외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물에 잘 녹으면서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자, 얘는 비전해질이에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고체 상태일 때 유일하게 전기가 흐르는 녀석이 하나가 있네요. 전기가 흐르는 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구리가 되겠죠. 자, 구리를 액체 상태로 녹이더라도 전기가 흐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친구가 비전해질인 설탕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바로 염화칼슘이겠네요. 염화칼슘.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와 다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는 설탕입니다. 맞고요. 니은에
나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는 금속 결합물질이다. 맞고요. 그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한번 봅시다. 자, 13번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해 둡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산화수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니다. 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항상 같더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자, 일단 1족을 제일 우선으로 해요. 1족. 그 다음에 2족. 됐죠? 그 다음에 13족.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요런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쉽게 산화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아래쪽에 보면 K2CR2O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K입니다. K는 1족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라고 하나 적어줍니다. 두 번째가 산소죠. 마이너스 2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크롬은 모르니까 X라고 두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7의 합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그래서 x는 6이 되네요. 일단 크롬의 산화수를 구했습니다. 얘는 플러스 6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구해주면요. HO H가 1족이니까 우선순위죠. 그럼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자, 호돈소일 경우에는 산화수가 0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얘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모른다고 x로 두면요. 이것도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이 돼야 되니까 x는 3이 되죠. x는 3. 그래서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황은 산소랑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황은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황을 x로 두면요. 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2 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황은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랑 산화수가 변하는 게 있네요. 자, 변하지 않는 거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게요. K랑 O랑 H랑 그 다음에 여기에 K랑 O랑 H 여기에 O 여기에 O 얘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럼 변한 거는 뭐가 있냐 하면요. 여기에 있는 생위 형광펜으로 여기에 있는 CR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 여기에 있는 CR 여기에 있는 S가 산화수가 변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요. CR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냐 하면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변했어요. 즉 3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황은요. 황은 0에서 플러스 4로 4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황은 총 3개가 있었어요. 즉 3개가 4만큼 증가한 거니까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3을 곱해줘서 총 12개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증가한 게 12개잖아요. 그러면 감소한 게 1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크롬 같은 경우는 3개가 감소했으니까 12개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4를 해주면 12개가 감소한 게 되겠죠. 따라서 자, 중요합니다. 따라서 크롬이 4가 되려면요. 지금 크롬이 2개가 있잖아요. 앞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크롬이 2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총 4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나머지 산화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A와 B와 C와 D 각각의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는 2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D도 2라고 구했어요. 자,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자, B는, 자, 잘 따라오세요. K가 2개였잖아요. 총 K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죠. 그러면 이 뒤쪽에 K도 4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C가 4가 됩니다. 4. 자, C가 4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B를 구해줘야 되죠. B는 H가 몇 개예요? H가 4개죠. 그러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B가 2가 있으면 H가 4개가 돼요. 그래서 B도 2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D를 모두 찾았습니다. 자, 그럼 기억 S의 산화수는 0에서 4로 증가한다. 0에서 4로 증가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A, B, C, D 값은 얼마입니까? 얘를 다 더하면 된대요. 다 더하니까 10이 되네요. 16이니까 틀렸고요. 자, 디귿은 K2Cr2O7은 환원제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환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반응식에서는 자기 자신은 뭐가 됐나요? 감소. 뭐가 됐죠? 환원이 됐죠? 그러면 남을 뭐를 시킨 거예요? 산화를 시킨 거예요. 따라서 얘는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자, 1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4번은 이주기 원소들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가와 다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표에서 구성 원소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H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H의 원자 숫자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H가 하나고, 나 같은 경우는 H가 3개,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H가 2개예요. 그러면 나부터 살펴보면 H가 3개이기 때문에, 자, 옥텟 규칙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자상이 각각 몇 개가 돼야 되죠? 8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H 3개를 배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가 Y를 가운데 두고 쭉 빙 눌러쌌을 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최적일 거고요. 그러면 공유 전자상이 6개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는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Y는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한눈에 봐도 이 녀석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NH3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 이번에는 수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Z를 중심으로 해서 2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눈치채셨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죠. H2O다. 자, 마지막으로 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 아마 질소겠다. 그죠? 이거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탄소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X가 탄소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도록 그려주면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는 HCn이라는 녀석일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 비공유 전자쌍분의 공유 전자쌍이 1보다 큰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한 쌍이 있죠, 한 쌍. 그래서 1분의 4 해서 값이 4가 나와요. 얘는 1보다 크니까 맞고요. 나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공유 전자쌍 3개, 그래서 3이 나오니까 얘도 맞아요. 다는 비공유 전자쌍 2개에 공유 전자쌍 2개 때문에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가지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2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물 같은 경우는요, 생긴 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잡아뜨리게 되면 동일 평면상에 이 3개의 원자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는 평면 구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니다. 평면 구조다. 구분형. 자,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다가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NH3는 입체 구조죠. 소위 삼각불 구조죠. 삼각불 구조. 그래서 평면 구조 아닙니다. 그 다음에 HCl은 삼중 결합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평면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 구조는 두 가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HCN 그리고 NH3 그리고 H2O는요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돼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은 포도당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 수용액을 가지고 질량을 구하고 농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몰 농도라는 이 공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몰 농도는 뭐분의 뭐죠? 그래요. 용액 1리터,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다. 요게 몰농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몰농도를 물을 때에는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용질의 몰수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둡니다.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나? 우리 요 몰수를 n이라고 할게요. 스몰 n. 자, 스몰 n은 바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라고 해서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는 0.1몰이 500ml 들어있대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용질의 몰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m 곱하기 v니까 0.1몰 곱하기 v. 자, 밀리리터 단위로 쓰면 안 되죠. 항상 리터 단위로 써야 되니까 0.5리터로 바꿔주면 0.05다. 자, 이렇게 구했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포도당의 질량은 9g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0.05몰이 9g인지 한번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180인데 얘 녀석이 몰라 x다. 그러면 0.05냐 이렇게 놨을 때 x는 얼마가 나와요? 9g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0.2몰이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하면 0.2 곱하기 0.2가 되죠. 그래서 0.04몰이 들어있다. 다 같은 경우는 0.4 곱하기 0.1이니까 0.04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보면 나와 다의 포도당 양이 어떠냐 그랬어요. 둘 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에요. 이 문제에서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다를 지금 섞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섞어서 전체 부피가 500ml 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몰수인 0.04몰과 다의 몰수인 0.04몰이 뭐 변하진 않을 거예요. 항상 일장 유지가 되겠죠. 단지 순수한 부피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구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부피가 200ml였고 몰수가 0.04몰이었어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100ml고 여기에 들어있는 애가 0.04몰이었어요. 여기에 순수한 용액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더 넣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넣은 부피가 총 얼마가 됐다? 500ml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는 0.5리터가 되겠네요. 분에 요게 들어있는 전체 몰수를 더하면 0.08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을 구해주면 자, 얼마가 나오죠? 0.16이 나오죠. 0.16. 그래서 여기는 0.08이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16번은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을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먼저 이런 실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중화적정이라 그래요. 중화적정. 쉽게 말하면 미지의 어떤 산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표준화된 염기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부피를 안 다음에, 자, 유명한 공식 있죠. MMV는 N-M-V-, 즉,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미지의 몰 농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16번은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 CH3COH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자, 삼각 플라스크 요렇게 생겼죠. 여기에 놓고 여기에는 CH3COH라는 애를 넣었대요. 10ml고 농도는 모른대요. 농도는 미지수다. 여기에 페노프탈레인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대요. 자, 페노프탈레인은 지시약을, 우리 염기성 지시약을 측정할 때 넣는 거죠. 얘는 염기성이 될 때 무슨 색을 나타내나요? 그렇죠. 붉은색을 나타내죠. 여기에 0.1몰에, 자, 0.1몰의 NaOH를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부피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실험 결과에 부피를 알 수가 있답니다. 자, 먼저 부피부터 보면요. 자, 우리가 이 장치 이름은 뷰렛이라는 장치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콕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콕을 열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장치는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출발점이 3에서 시작했는데 마친 지점은 23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빼주면 되죠. 차이가 얼마예요? 20이죠. 그래서 얘는 20ml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20ml를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장치를 뷰렛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다이도 뷰렛인데 꼭지를 열어서 이번에는 NaOH를 조금씩 가하다가 플라스크를 흔들어도 혼합용액의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염기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계속해서 염기를, 즉 NaOH를 조금씩 넣어주게 되면요, 산성이 점점 약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H+가 모두 사라지게 돼요. 이때의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넘어서서 조금 더 OH를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페노프탈레인이 붉게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붉게 바뀌는 지점을 알 수 있다면 그 전에 부피를 알면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기억은 피펫이다. 틀렸죠? 기억은 뷰렛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0.2몰이다. 자, 아세트산의 0.2몰을 한번 구해 봅시다. 아세트산은 지금 미지의 농도니까 모르니까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MV는 M-V-. 요게 작은 애를 우리가 가수라 그러는데요.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1가산이잖아요. 그래서 H+가 하나씩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해서 뭐 1 곱하기 모르니까 M 곱하기 부피는 10ml라고 놓고 풉시다. 그리고 염기도 1가 염기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농도는 0.1몰 곱하기 부피는 20ml. 계산을 해보면 M은 0.2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생성된 물의 양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우리가 중화 반응은 H+와 OH- 가 만나서 H2가 된 걸 말하잖아요. 이때 몰수비가 1대 1대 1이에요. 아세트산의 농도는 얼마였어요? 0.2몰이었죠. 0.2몰인데 부피는 얼마였어요? 부피는 10ml였어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2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NaOH 같은 경우에는 0.1몰인데 부피는 20ml였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2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쓸 때 둘 다 조건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로 고치지 않고 미리리터로 쓴 거예요. 본래는 리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지금 얘는 이 단위가 미리리터일 때 2몰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리터로 환산해 줘야 돼요. 리터로 환산해 주면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은 구하면 0.002몰이 됩니다. 왜냐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0.002몰, 0.002몰 있으면 물이 0.002몰이 생긴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답은 디귿이에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을 봅시다. 17번에서는 T도시 1기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도시 1기압이라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질량은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부피분의 몰수, 즉 단위 부피당 몰수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개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를 얘기할 때에도 단위 부피분의 원자의 개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게 되면 꼭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표에서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많은 거는 나가 정보가 많네요. 분자식의 정보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라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분자식이 A, B, 2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몰수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몰수비는 A와 B가 몇 대 몇? 1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에서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비. 즉 A의 질량은 3이고요. B의 질량은 8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몰수비와 질량비를 구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분자량비를 구해야 됩니다. 분자량비. 분자량비는 우리 몰 공식을 보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요 공식을 쓰기 때문에 분자량비는 몇 대 몇인가요? 그렇죠. 3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나는 방금 얘기한 듯이 1대 2고 그러면 질량은 1대 1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구한 이 분자량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4가 x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로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보이네요. 아보가드로는 NA다. 분자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해주면 얘는 아보가드로 개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몰의 질량이 됩니다.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g의 부피라고 있는데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 친구예요. 그죠? 그리고 조건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피는 몰수를 의미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 몰수는 n분의 w인데 여기에서 질량이 1g으로 했으니까 여기 1g을 쓰게 되면요. 얘는 n분의 1이 됩니다. n분의 1. 따라서 몰수는 n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봐도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분자량에 관계되는 거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n분의 1에 관계되는 거니까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자, 그러면 만약에 W1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W2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V1과 V2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W1 대 W2는 역수의 관계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V1분의 V2분의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W2는 V분의 W1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는
V1분의 V2라는 형태로 바꿨잖아요. 그럼 얘를 바꿉시다. 그럼 V1분의 V2는 W2분의 W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얘는 틀렸네요. 자, 디귿을 보면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묻고 있어요. 기체 1몰의 부피. 자, 질량 W1이라는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요. 1몰 질량이 되죠. 1몰 질량의 V1 부피를 곱하니까 얘는 1몰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또 정답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함께 봅시다. 자, 18번은 pH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pH가 나오면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자, pH가 나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다. 로그의 미수는 10이죠. 자, 두 번째는 이 pH의 범위가 얼마예요? pH 범위는 1에서 14죠. 그래서 우리가 pH 7을 중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pH와 pOH 이 값은 1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W라고 해서 물의 이온곱 상수 값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친구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에요.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농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럼 먼저 pH4는 H3O 플러스 농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요? pH4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죠? 나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다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눈에 봐도 가와 나는 pH 7 이하예요. 보통 pH가 7 이상일 경우에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pH가 7일 경우 중성, 그 다음에 pH가 7보다 작은 경우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pH가 4와 5기 때문에 산성이 두 개가 있죠. pH 8은 염기성이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가와 나는 10배입니까? 라고 했어요. 단순히 보면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10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밑에 뭐가 다르죠? 그렇죠. 부피가 다르죠. 부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가를 보면요. 가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의 농도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몰농도에서 사용하는 부피는 리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100을 0.1리터로 바꿔줘야 되고 500은 0.5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1리터를 곱해주게 되면요.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되죠. 자, 우리가 몰농도 공식에서 기억나나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몰수는, 자, 이걸 V로 쓸게요. M 곱하기 V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0.5입니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 되네요. 자, 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때요?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10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는 다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2번을 이용을 할 겁니다. 2번을 이용을 해서, 자, pH 플러스 pOH는 14다. pH는 8이었잖아요. 그럼 8 더하기 pOH는 14다. 그래서 pOH는 얼마예요? 6. 그럼 pOH는 6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은 얼마죠? 10의 2승이죠. 그래서 10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을 봅니다.
19번은 HCl과 NaOH를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가산과 일가연기를 지금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쉬워지거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용액이 섞일 때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액성이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산성일 경우에는요, H 플러스 양이온과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 양이온, 이 합이 산성이기 때문에 HCl의 음이온인 Cl- 용액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NaOH의 OH-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l-와 그 개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라면 OH-의 성질이 더 크잖아요. 그럼 OH-가 남고 그 다음에 HCl의 구경꾼 이온인 Cl-가 남아서 음이온의 전체 합이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H+는 다 소모가 되었으니까 NaOH의 양이온 Na+가 남겠죠.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우리 예전에 배웠죠. 산성과 연기가 반응할 때에도 작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이 생성할 때에도 작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결국에는 H2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양이 작은 얘가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결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용액의 액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과량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그 액상을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표에서 가는 산성입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HCl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반응하게 되면 H+가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NaOH에 Na+, 이 구경꾼 이온이 이렇게 남겠죠. 반응을 안 하니까. 이 값은 뭐와 같습니까? 그렇죠. 산성이기 때문에 Cl- 이온의 숫자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음이온수가 얘가 2N개라 했기 때문에 H+도 2N개가 존재하고 Cl-도 2N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가가 2N개면 나는 N개가 되겠죠. 마찬가지 Cl-도 N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에서는 염기성입니다. 자, 그러면 OH-가 반응에 참여한 다음에 남고요. 그 다음에 HCl의 구경꾼 이온인 Cl-가 남을 겁니다. 이 값은 Na+와 같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Na가 N개라 했기 때문에 OH-도 N개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N개, N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얘는 2분의 1 N개, 얘도 2분의 1 N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는 2분의 3N개, 2분의 3N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HCl에 나도 구할 수가 있는데 4분의 3N개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를 보면요. 액성이 뭘까, 기억이 뭘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다에서는 HCl이 N개가 존재하고요.
다에서는 OH-가 2분의 1인 게 존재해요. 따라서 누가 더 강하죠? 그래요. 산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기억은 산성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혼합전 용액의 몰 농도는 NaOH가 HCl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봅니다. 동일한 부피일 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30일 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요거를 비교해 보면 30일 때 몰 농도는 2배이냐 그랬어요. 자, 나에서는 4분의 3행계, 그 다음에 가에서는 2분의 3행계가 존재해요. 자, 따라서 몇 배죠? 2배죠, 2배. 니은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가가 나의 1.5배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물 분자 수는 제일 작은 한계 반응물의 영향을 받죠. 한계 반응물. 그래서 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OH의 영향을 받겠죠. OH.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3N개의 물이 생기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누구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 OH 영향을 받네요. 그러면 2분의 N개의 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차이 값은 몇 배인가요? 그렇죠. 3배죠. 3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1.5배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꼭 기억을 합니다. 일단 전기적 중성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가산과 일가염기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가산이나 이가염기랑 일가산이랑 일가염기에 관련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전기적 중성일 때에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과량이 누구냐? 산성이다 그러면 양이온의 전체 합과 음이온의 합이 같다라는 요 식을 쓰면 되고요. 과량이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전체 음이온과 양이온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자, 이 기본 바탕은 전기적인 중성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 분자는 항상 작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한계 반응물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0번을 봅시다. 자, 20번은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다 한번 얻어봐요. 먼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 따라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 Y축상에 부피가 보이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 몰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B의 양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떤 용기에 A라는 이런 기체가 제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에다가 고체 B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 일정량의 A에 B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Y축상에 계속 A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의 값이 보이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지금 반응이 완결되지 않은 완결 전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상에서 Y축상의 값이 같은 게 두 개가 보이네요. 왠지 이것을 이용을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값을 줬다는 거는 결국 이걸 다 이용을 해서 구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몰, 4몰, 6몰을 각각 이용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V리터 A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식을 하나 적어 볼게요. B가 2몰을 넣었을 때의 조건이에요. A 플러스 2B는 CC다. 항상 문제를 보면 미지수 하나나 두 개를 꼭 주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A에 관련되는 1몰 부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몰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V리터를 임의의 몰수인 K몰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A는 K가 들어있고 B는 2몰을 넣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반응을 B가 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 K-1 플러스 C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6몰을 넣었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6몰. 그럼 6몰을 넣었을 때에는 A 플러스 2B는 CC다. 자, 여기에서 얘는 K, 얘는 6몰. 그러면 6몰 모두 반응하겠고요. 그럼 여기는 3, K-3. 여기는 플러스 3C.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값이 Y축 값이 같다는 거는
이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k-1 즉 A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이라 했으니까 곱하기 C의 양 얼마죠? C죠? C는 여기 얼마예요? k-3 곱하기 3C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C 없애주면요. k-1은 3k-9 2k는 8 따라서 k는 4. 자, 첫 번째 k를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부피와 몰수의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A가 4몰 있을 때 부피를 V리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K 값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3. 자, 맞죠? 그러면 A가 3몰일 때 부피는 4분의 3V가 됩니다. 자, 이 4분의 3V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요 지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2몰을 넣었을 때 자, 4분의 3V 곱하기 C다 라고 했는데 C는 몰라요.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죠? 2분의 3V다. 따라서 C는 2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사용하지 않은 B3호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 플러스 2B는 아까 C를 구했죠? 2C다. K 값이 얼마죠? 4죠? 4. 그럼 B는 얼마예요? 4가 들어있어요.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2, 0, 4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A 값을 다시 이용을 해서 부피를 구해보면요. 얘가 2몰일 때 얘는 얼마가 돼요? 4몰일 때 V니까 2몰일 때는 2분의 V 값이 되겠죠? 그러면 A의 부피 곱하기 C의 양이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한번 요 지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2분의 V 곱하기 C는 4라 했어요. 4는 2V 즉 이 2V 값이 결국에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바로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값을 구했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C 곱하기 X의 값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X는 아까 C 우리 구했죠? 얼마였어요? 2였다 그죠? 2 곱하기 X는 2 해서 답은 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순서대로 따라와 주면 됩니다.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